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월세 계약을 하든 뭐 전세 계약을 하든 가계약금이라는 걸 보내게 돼 있잖아요. 가계약금. 그러니까 보통 문구가 좀 왔다 갔다 하면, 본계약 전에 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 그 가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가계약금을 보통 보낸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그 가계약금을 보낼 때, 이제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문구 보내주면 그 내용대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례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이 삼각관계를 좀 봐야겠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원고는 임차인입니다. 여기서 원고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 1이 있고 피고 2가 있는데, 피고 1은 공인중개사고, 피고 2가 이제 임대인이에요. 자, 이런 상태인데, 먼저, 이거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좀 보면, 일단 그 원고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피고 2, 임대인한테, 이제, 이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죠. 임대인, 피고2가. 근데 이제, 그 임차,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피고2 임대인은 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피고1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그 의뢰를 한 상태예요. 우리 임차인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임차인 구해달라는 의뢰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2,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그 대강의 내용을 정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날 300만 원을 이제 임대인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며칠 지나서 원고인 그 임차인이 계약 포기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보통의 같은 경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금으로 가계약금 받은 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그 계약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고인 임차인이 이 가계약금 3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피고1 공인중개사한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2 임대인한테는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이전에 이게 이제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02 당 247 187 아이고 갑니다. 247 187 판례에 들어가서 볼게요. 자, 내용이 뭐냐?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요건에 대한 내용을 판례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심 판결이 이렇게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원심 판결이 있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건 쟁점을 좀 잠깐 좀 보면 이거 해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보면 자, 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설사 이제 조항이 있던 어떤 이 민법에는 그 해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해약금 계약. 이 매매나 일방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내용이 쭉 어디 있냐면 565조. 565조. 여기 있죠? 565조. 이런 내용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그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요거 이행이라는 거는 뭐 소위 이제 중동 같은 거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이게 이제 임차인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이게 임대인이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약금 규정인데, 그 계약서에 그러니까 해약금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법, 민법 지금 565조 해약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계약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잖아요. 그 전에 지급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가계약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민법 565조 해약금 규정은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고, 계약금이 지급됐을 경우를 전제로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는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는 민법 565조의 해약금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긴 한데, 자, 이게 이제 사건에 좀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이게 사건의 쟁점이 뭐냐면, 이게 원고인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금에 불과하므로 즉시 반환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고 임차인의 입장은. 근데 피고2 임대인 같은 경우는 가계약금은 계약 증거금이자 동시에 해약금이므로 가계약금은 몰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이게 원심 판결이 어떻게 됐냐?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네, 원고 패소 판결. 임차인이 패소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관해서 어쨌든 그 원고가 이제 패소를 한 거예요. 1심에서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고가 좀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원고가 불복해서 대법원을 상고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상고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 파기환송됐어요. 부당이익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로 이제 파기환송됐죠. 피고 1,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상고 기각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뭐 계약을 중간에 했던 그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은 없죠.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된 거고. 피고 2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파기하고 이제 환송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가계약금에 관해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법원에서 이제 보는 그 시각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약정의 내용이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여기 지금, 여기 중간에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이제, 자, 여기,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여기 나오네요. 계약금에 관해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이게 이제 옛날 판결이 좀 있는데요. 판례가 좀 있죠. 근데 이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대법원이 이제 판례를 이렇게 내면서 판시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쓰라. 네, 정확하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기재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한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여기 제 의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당사자 간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원고가 계약을 먼저 포기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을 피고2한테 몰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 이게 이제 1심인데 그와 같은 해약금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그 청구를 배척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심의 판단에 가계약금의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게 문구상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 이제 이 판례가 나온 이후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임대인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이런 약정이 있었다는 게 명백히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약정의 내용이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아까 설명드렸던 그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이 전부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본 겁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지금 가계약금 300만 원은 결국 돌려받았겠죠. 예, 그 문구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구가 가계약금에 대한 그 문구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제 판단이지만 맨 아래 하단에 가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 얼마는 이미 입금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임대인은 뭐 잔금이나 중도금이 처리되기 전까지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임차인은 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명시, 구체적인 가계약금의 계약 문구 명시가 중요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항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판례가 이제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9월달에 이제 판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를 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금 그런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했으면 아까 아파트 임대차 계약할 때 300만 원 돌려주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